젊은 미국인 모험가이자 윙슛 비행가인 조니 스트레인지의 비극적인 죽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파른 절벽 끝에서 전속력으로 달려 뛰어내릴 때 귓가로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을 상상해보세요. 스위스 알프스에서 2010피트 상공입니다. 잠깐 동안은 아찔하게 멀리 아래에 펼쳐진 계곡 바닥만 보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윈슈표가 부풀어 오르면서 당신은 날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날고 있는 거죠. 시속 100마일이 넘는 속도로 공기를 가르며 날아가면 땅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짜릿함에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의 자유입니다. 순수한 기쁨이죠. 팔을 기울이면 급커브를 돌며 바위 돌출부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산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우뚝 서 있으며 나무들은 아래에서 흔듭니다. 당신은 그 사이를 힘들이지 않고 누비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좁은 틈을 통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세계입니다. 모든 감각이 불타오르며 인간 비행의 순수한 스릴에 압도당합니다. 이 소중한 순간들 속에서 당신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얽매이지 않으며 무한합니다. 당신은 새입니다. 당신은 바람 그 자체입니다. 무중력이고 한계가 없으며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꿈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태어나서 할 일입니다. 조니 스트레인지의 비극적인 사건과 그 미스터리한 세부 사항을 밝혀내는 여정에 함께하세요.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둘러싼 질문들에 답해드립니다. 조니 스트레인지는 타고난 모험심으로 세상에 힘차게 나타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브라이언과 어머니 디아네트는 모두 열정적인 등반가이자 탐험가로 세계의 가장 먼 구석까지 탐험했습니다. 그들은 외딴 황야를 하이킹하고 등반하고 레펠링하고 카약을 타며 한계에 도전하는 고된 어드벤처 레이스에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에베레스트를 정복했습니다. 조니의 모험에 대한 갈증과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욕구는 부모님에게서 깊이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기질과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을 조니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는 아직 아기였을 때부터 하늘을 날아 구름을 만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5살 때 그는 가구나 놀이터 꼭대기에서 자주 뛰어내렸습니다. 그의 작은 팔은 새의 날개처럼 넓게 펼쳐졌습니다. 그는 7번째 생일에 처음으로 스케이트보드를 받았고 말리부 거리에서 바람을 타듯 아스팔트를 이리저리 가르며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곤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날고 싶어하고 안전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이카루스라 불렀습니다. 그는 101번 고속도로를 차들 사이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 아이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조니가 12살이었을 때 그는 남극에 있는 해발 16,050피트의 빈슨 메시프산 정상에 처음 올랐습니다. 그것은 조니가 겨우 17살이 될 때까지 7대륙의 가장 높은 정상에 오르게 되는 놀라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7대륙 최고봉을 등정한 역사상 최연소 인물이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10대, 적어도 그가 오른 높이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7개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17세의 조니 스트레인지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날을 꿈꿔. 그는 가슴 불타는 열정으로 익스트림 스포츠를 추구했어요. 하와이에서 30피트 파도를 타고 그랜드 캐니언에서 베이스 점프를 하고 레이크 타워 근처 집에서 스노모빌로 백플립을 했죠. 조니에게 위험이 클수록 짜릿함도 커졌어요. 그는 아드레날린에 중독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한계를 넘는 것에 집착했어요. 저는 현재 모험가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최연소자입니다. 각 대륙의 가장 높은 산을 오르고 북극과 남극에도 도달해야 해요. 저는 1학년 때 북극에 갔었죠. 대담한 묘기와 업적으로 잘 알려진 조니 스트레인지, 강한 박애 정신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모험을 통해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USC에서 학생으로 재학 중일 때 그는 국제관계를 전공했고 전 세계의 집단 학살에 강하게 반대하는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산 정상에서 집단 학살을 멈춰라 라는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으며 자신의 세계적 모험을 이 메시지 전달의 플랫폼으로 활용했습니다. 스트레인지 씨는 또한 파킨슨병 연구를 위한 기금 마련과 인식 제고에도 깊이 헌신했는데 이는 그의 가족이 겪은 경험 때문에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 등정에 성공했을 때 스트레인지 씨는 파킨슨병을 치료하자라는 문구가 적힌 수제 깃발을 극적으로 펼쳐 자신의 목적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많은 팬들과 팔로워들에게
파킨슨병 연구 기금 마련을 위해 할 수 있는 만큼 기부해달라고 끊임없이 호소했습니다. 저는 12살에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하지만 실제로 저니의 무모해 보이는 산악 도전에도 다 이유가 있었고 그 모험을 사회운동으로 이어갈 기회가 있었어요. 에베레스트 정상에 2개의 표지판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나요? 하나는 집단 학살을 멈춰라, 다른 하나는 파킨슨병을 치료하라 라고 적혀 있었어요. 조니는 더 크고 극한의 스포츠에 집중하게 되었어도 이런 자선 활동에 대한 열정을 결코 잃지 않았어요. 조니는 비행기와 열기구에서 뛰어내리던 것에서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것으로 옮겨갔어요. 그는 항상 더 도전적인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는 베이스 점프도 신나지만 베이스 점프보다 더 신나는 윙슈트 플라잉인이라는 게 있다면서 그걸 꼭 배워야겠다고 말하곤 했어요. 대학 졸업 후 조니는 윙슈트 베이스 점프에 몰두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의 절벽에서 특별히 설계된 윙슈트를 입고 처음으로 뛰어내렸을 때 조니는 이것이 자신이 태어난 이유라는 걸 알았습니다. 조니가 절벽 끝에서 발을 떼고 시속 100마일이 넘는 속도로 계곡 바닥을 향해 내달릴 때 윙슈트의 천이 공기를 받아들이며 그는 진정한 비행의 강렬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조니는 더 이상 단순히 비행을 꿈꾸던 소년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든 젊은이가 되어 공중을 날며 산들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니는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조니는 전 세계에서 500회가 넘는 윙슈트 베이스 점프를 완수했습니다. 헬멧에 고프로 카메라를 장착한 채 조니는 아찔한 1인칭 시점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는 깎아지른 절벽을 스치듯 날아가며 바위 사이의 바늘구멍 같은 틈을 통과했습니다. 조니의 영상을 보면 마치 함께 나는 기분이 듭니다. 윙슈트 베이스 점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익스트림 스포츠일 수 있습니다. 90년대 후반 첫 점프 이후 이 종목 비행가 약 30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슈트는 당신에게 날개를 주지만 상승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항상 저 멀리 아래에 있는 땅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슈트 조종에는 높은 기술과 집중력이 필수입니다. 시속 160km 이상에서 실수하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을 수 있습니다. 조니는 점프할 때마다 위험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조니에게 언젠가 운이 닿을 거라며 종종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조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열정을 쫓으며 인생을 최대한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조니는 두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면 이미 죽은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저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보지 않았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정말 볼 수 없었어요. 2015년 9월 30일 저니 스트레인지는 스위스 알프스에서 윙슈트 점프를 준비했습니다. 그날은 일기예보에서 강한 바람이 불 것이라고 했고 결코 이상적인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던 몇몇 점퍼들은 높은 산악 계곡을 휘감는 위험한 기류를 경계하며 예정된 비행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조니는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조니는 겨우 23살이었지만 이미 500번이 넘는 성공적인 점프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력과 경험이라면 이런 바람쯤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조니는 인터뷰에서 날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며 마치 초능력을 가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인생을 최대한으로 즐기는 것에 관한 거예요. 정말 좋아해서 멈출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그에게 멈추라고 애원했어요. 저는 조니, 이 여행 가지 마, 다시 뛰지 마 라고 했어요. 그가 다시 점프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조니는 스위스 중앙에 위치한 슈비츠주의 기첸산 근처 절벽에서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스위스 알프스에 위치한 기첸산은 해발 6,418피트입니다. 조니가 서 있던 드러난 석회암 절벽은 아래의 가파른 계곡보다 2,000피트 이상 높은 도약 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산의 위치 때문에 위험한 상승 기류와 윈드시어가 자주 발생합니다. 추락 사고가 발생한 날 기상 보고에 따르면 풍속은 시속 65정마일을 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벽 끝에 서서 사방에 펼쳐진 극적인 눈 덮인 봉우리들을 바라보며 조니는 앞으로 펼쳐질 아드레날린이 넘치는 비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팔을 벌려 천으로 된 날개가 바람을 받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타 트인 공중으로 뛰어들었고 수천 피트 아래의 계곡을 향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거셌습니다. 거센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그의 몸을 흔들어대며 경로를 조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윙슈트는 돌풍을 잘못 받아 제대로 부풀지 못했고
조니가 산비탄을 가로질러 질주하는 동안 계속 흔들렸습니다. 경험 많은 점퍼였지만 예측할 수 없는 바람과 절벽 지형이 치명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안정적인 비행을 하지 못한 조니는 점프를 시작한 지 약 10초 만에 기첸산의 냉혹한 암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냉혹한 암석과 눈에 충돌했고 충격으로 인한 극심한 외상으로 즉사했습니다. 조니 스트레인지는 겨우 23살이었습니다. 조니의 사망 소식은 익스트림 스포츠계는 물론 그 밖에까지 충격을 안겼습니다. 많은 이들이 조니가 감수한 극심한 위험 때문에 이런 일이 올까 걱정했지만 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슬픈 일이었습니다. 조니의 집 근처 주마비치에서 패들아웃 추모식이 열렸고 수백 명의 친구, 가족, 그리고 동료 모험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 동안 사는 것보다 더 대담하게 23해를 살았던 젊은이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80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 저니 스트레인지 본 투 플라이는 그의 비범한 삶과 비극적인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리부 영화 제작자들은 원래 디스커버리 채널 엘리베이션 위켄드를 위해 스트레인지를 다룬 단편 영화를 만들려 했습니다. 그들은 스트레인지가 운명적인 스위스 알프스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말리부에서 첫 인터뷰를 촬영했습니다. 스트레인지가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들은 그의 놀라운 삶을 다룬 장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가족과 친구, 동료 모험가를 인터뷰해 그의 이야기를 엮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가 극한의 스릴을 추구한 원동력과 인생을 최대한으로 살기 위한 열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탐구합니다. 제 이름은 Johnny Strange이며 윙슛 베이스 점퍼입니다.